자,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강의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기사 시험만 이제 계획서라는 걸 작성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산업기사도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디자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포토샵 켜놓고 이렇게 막 그림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그리고 그냥 그런 식의 작업을 한단 말이야.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디자인은 아이디어를 잘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획이라는 걸 해야 돼. 기획이라는 거를.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그런 그 작업을 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 게 사실은 순서도 맞고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도 이제 바르게 된 거지 뭐. 그지? 예. 전 시간에 디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시각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디자인이 뭔지도 모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험을. 예. 자, 그래서 시각 디자인. 자, 시각 디자인. 자, 시각 디자인이 뭐예요? 시각 디자인이란? 시각 디자인이란? 시각 디자인이란? 그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에요. 그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그런 성격을 나타내잖아요. 이름이라는 것이. 자,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아니, 모든 업무에는, 자, 사회라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사람마다 사람이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는 누군가가 자기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네? 우리가 먹는 커피 하나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야? 네? 커피를 재배하는 농부들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 커피 재배하는 거 어린아이들 착취해가지고 막 그러한 커피 재배하는 것은 먹지 말자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막 커피 재배하는 게 힘든가 봐.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수입해 주는 사람, 또 우리나라에서 또 수입해 가지고 또 도매하고 이런 중간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어때요? 이런 커피 한 잔을 1,000원에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중간에 어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실 더 몸을 움직이고 뭔가 행동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뭔가 하찮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머리 쓰는 거 있잖아요. 머리 쓰는 일을 하잖아요. 머리 되게 아파요. 암까지 걸릴 정도로 아프다니까요. 사람마다 머리 쓰는 거를 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몸 쓰는 걸 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의 취향인 거야. 그렇다면 몸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몸을 쓰는 일을 하면 되는 거고요. 머리 쓰는 걸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은 머리 쓰는 일을 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품앗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자기가 더 잘났다고 뭐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다 똑같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모든 업무에는 기획 업무와 무슨 업무가 있다? 무슨 업무? 기능의 업무가 있다. 업무는 직무. 자, 직무가 뭐예요? 역할이죠? 그 역할의 업무는 기획과 기능이 있고 이걸 통해서 돈을 벌어 먹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그래서 기획이라는 것은 관리 개념이고 기능이라는 것은 전문가라고 얘기한다. 전문 분야. 관리자, 전문 분야라는 건 뭐냐? 일반적인 거 외에 분야를 다 전문가라고 해요. 에? 무슨 의사들만 전문 분야 아니에요. 농사 짓는 분들도 여러분이 가서 농사 짓는 분들만큼 할 수 있어요? 못해 그분들도 전문가예요. 에? 우리 사회 환경미화원들 전문가예요. 그분들 다.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로. 가서 하라면 하겠어요 여러분들?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도 하기 싫은 걸 누군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더러운 쓰레기들을 정말 잘 치워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선생님 친구도 환경미화원 친구가 있는데 되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거든요. 네, 멋진 거죠. 행복한 거죠. 뭐. 하여튼 이런 두 가지의 업무가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자, 인간이라는 게
혼자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인간은 되게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혼자 살 수는 또 없어요. 이거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혼자 살 수는 없는데, 에? 혼자 살 수 없는데 같이 살 수도 없다니까? 그러니 이 사회생활이 진짜 어때요? 힘든 거야. 왜 힘들겠니 사회생활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힘든 거예요. 아침에 막 11시, 12시까지 자고 싶잖아. 근데 9시까지 출근하라니까 어때? 힘든 거라고. 근데 힘들다는 말은 사실은 핑계야. 힘들다는 말보다는 뭐라고 쓰는 게 맞다? 귀찮다라는 말이 맞아. 근데 귀찮아라고 얘기하면 내가 좀 뭔가 나빠 보이잖아.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힘든 게 아니야. 뭐 한다? 귀찮다. 귀찮다. 자,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뭐 하기 위한 것이다? 행복하게 하는, 그러니까 행복을 다루는 분야가 바로 디자인이에요. 근데 행복하다라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니즈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함께 사회 안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의견이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좌파, 우파 뭐 이렇게 해서 막 세대 간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게 정답이냐? 정답은 없어요.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 자, 그래서 디자인은 바로 그런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고 사람이 행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럼 살아가는데 진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저는 시각 디자이너, 그러니까 소통 전문가예요, 사실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 무슨 편집 디자인만 하는 사람을 시각 디자이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소통을 하는 것에 관련한 소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분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시각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자들도 시각 디자이너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선생님은 들어가잖아요. 어떤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부모님도 시각 디자인 소통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근데 그러니까 돈을 벌고 뭐 하는 분야를 이제 광고 쪽에 많이 취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마치 시각 디자인의 전부인 양 이렇게 보이는데 안 그래요. 광고는 시각 디자인 하나의 뭐예요? 일부, 그러니까 분야야, 분야. 근데 그 소통하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똑같다고. 소통의 기본 원리는 뭘까요? 하면은 바로 공감이에요. 뭐 하는 거다? 공감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나와 다른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을 수가 없다고. 에? 똑같으면 또 안 돼. 남자가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헤어져? 달라서 헤어진다고 또. 에? 왜 그럴까요? 이기적이라서 그래요. 공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공감. 자, 공감하는 거 사실 쉬운데 어려워요. 왜 쉽냐? 이기적이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기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고요. 아까도 뭐 공공시설이 들어오는데 막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 방해하고 하는 거는 자기한테 어떤 땅값이라든 이런 게 돼서 손해 입으니까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자, 공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경험하지 않고는 이거 공감할 수도 없어. 말로는 공감한다는 게 공감이 아니야.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공감이 돼야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습을 해야 돼요.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여러분이랑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뭐 컴퓨터 작업 다 할 건데 이 시험이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 시간이 몇 시간으로 줄었어요? 2시간으로 줄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림을 2시간 안에 디테일하게 어떻게 그리냐고. 게다가 아이디어 내야 되는데 이제 계획서까지 작성하려잖아요. 스케치만 하고 대신 채색을 안 하는 거잖아. 그만큼 그림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겠다? 아이디어 보겠다. 아이디어 보겠다. 이 시험이 그렇다고. 근데 아이디어는 그냥 나오는 거냐고. 아니에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보면은 그림 잘 그려요.
컴퓨터 작업도 나름 잘해. 근데 뭐가 문제야? 아이디어가 다 똑같아. 왜 다 똑같을까? 그렇죠. 똑같은 것만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경험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경험을 다르게 하려고 어디 가라 그래? 해외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해외 가면 전혀 다른 어떤 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 정말 착해요. 시키는 거 잘하고 성실해. 물론 억지로 성실해. 다 성실해. 그런데 뭐가 문제야? 창의성이 없어요. 창의가 뭐야? new, 새로운 것을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또 그거 하면서도 뭐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막연하게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렇게 하다가 어쩌다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공도 할 수는 있지만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공감이라는 것은 뭐냐? 그 내가 소통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 상대가 되는 거예요. 돼보는 거예요. 사실 어느 누구도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사회에 어떤 살인자들도 있죠. 이 살인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정말 용서가 안 되지만 왜 그런 짓을 했는지를 파고 들어가 보면 어느 적정 수준에는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뭔가 살인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이 그만큼 뭐가 있는 거지?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다고. 분명히 분노가 있어요. 예전에도 갑자기 그냥 이유 없이 그 집안에 들어서 아버지 칼로 죽이고 저기 한 애가 있어요. 걔가 왜 그랬냐 했더니 이제 감방에서 출소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대요. 1주, 2주 됐는데 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고 자기는 갈 곳이 없는데 어디선가 웃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아니 그냥 가정에서 즐겁게 웃고 있는 게 왜 지랑 뭔 상관이야? 자기는 되게 그거에 대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이제 자기 혼자만 이렇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칼부림하고서는 살인자가 됐잖아요. 또. 물론 그것을 합리화시키거나 이해하니까 그럴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죗값을 받아야 되지만 왜 그랬는가를 보니까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학대도 받고 막 그러더라고. 자, 공감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의 가장 문제는 사실은 누구일까요? 나예요, 나. 근데 우리는 나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그래? 아니면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으려고 그래?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연애도 못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연애도 못하고 결혼 생활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선생님 되게 잘하냐. 근데 저도 힘들어요. 저도 나름 소통 전문가라고 해서 소통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이기적으로 이렇게 변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저희 아들이랑 소통을 할 때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인데 사실 짜증나 죽겠어요. 얘만 보면은. 왜 짜증나면요. 뭘 하나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막 말대꾸라 그러죠. 한마디로 말대꾸 하고요. 뭐 하나 좀 그냥 뭐 이렇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말대꾸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키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로봇처럼 되지 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키웠다고. 저의 나이에서 얘를 바라보면 사실 다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근데 그것은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죠. 나는 지금 40년 이상을 살았고 얘는 이제 해봤자 뭐 18이야. 뭐 이것밖에 안 사내잖아요. 그죠? 당연히 얘가 나보다 잘할 수가 없죠. 근데 보통 다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얘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때려 죽이고 싶죠, 얘를. 그래가지고 때려 죽이는 부모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얘랑 소통하려면 나도 어느 시절로 돌아가야 돼?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보는 거야. 그럼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특별했을까요? 제가 특별했나요? 아니요, 전혀 특별하지 않았어요. 저는 완전 진짜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인간 내가 아빠고 나를 보면은 인간도 아니야 나는. 네? 그래서 내가 그 나이 또래로 가서 바라볼 때 정상으로 보인단 말이야. 아이가 더 정상이 나보다 훨씬 잘하고 있더라고. 그게 공감의 어떤 기본이에요. 여자와 남자와 서로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자가 여자처럼 생각을 해야 되지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여자처럼 살아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여자를 저기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억지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료 수집해야 되는 거예요. 자료 수집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쵸, 뭐 제일 쉽죠. 인터넷이 제일 쉽죠. 근데 인터넷에는 정크 인포메이션들이 많이 숨어져 있어요.
가짜 정보들, 가짜 뉴스 이런 게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필터링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아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필터링이에요. 세상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들 앞에 마약이 있더라도 저는 그래요. 우리 아들이 뭘 하든 저는 다 해보라 그래요. 하고 싶은 거 해보라고. 초등학교 때도 친구들이 벌써 담배를 많이 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한테는 저는 피고 싶으면 피라 그랬어요. 대신에 피고 안 피고의 어떤 그 차이를 많이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결정을 네가 하라, 선택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필 거면 얘기해라, 그럼 내가 담배 사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피냐 그랬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워서 뭐 이런 거로 막 그렇다면 차라리 자살할 거면 펴라 그러지. 힘들다는데 차라리 피는 게 낫죠. 근데 뭐 친구들이 피니까 멋있어 보여서 같이 피고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좀 정체성이라는 게, 해서 예전에 막 마누라가 저희 한 사람이 나쁜 애들 만나지 말라고. 그래서 왜 나쁜 애냐 그랬더니 어떤 애가 나쁘냐 그랬더니 담배 피는 애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담배 피면 다 나쁜 건가? 그럼 어른들 담배 피는 사람들은 뭐야? 정체성이 없으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지만, 자기가 명확한 정체성이 있으면 어때요? 따라가지를 않고 도리어 담배를 그 많은 애들이 다 피는데 안 피면 얘네들이 훨씬 뭔가 충격을 받아요. 담배를 왜 권하느냐? 분명히 이게 자기도 피면서 나쁘다는 걸 은근히 알거든요. 그러면서 남에게 권했을 때 피면 안심을 하는 거야. 얘도 같이 피는구나. 피 나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같이 피면서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다 안 피는데 혼자 펴봐. 끊으려고 그러지.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정체성 없는 사람에게 보통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보면 왜 불안해하느냐?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있잖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는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물건을 사려고 할 때도, 이렇게 서핑할 때도 남들이 많이 본 데를 가서 보려고 그런다고. 자기 혼자 도태되지 않으려고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보통 뭔가 이끌어 가려면, 물론 그것도 틀렸다는 게 아니야. 선생님 얘기하는 거는 정답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필터링을 해야 돼. 아셨어요? 예, 그러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다르게 보는 훈련을 자꾸 하잖아. 그럼 정말 다르게 보여져요. 그리고 다르게 보는 게 창이잖아. 사람들과 똑같이 보는 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다르게 봐야지 거기서 창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소통도 다양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다르게 해보자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은 정말 정답이 없어요. 그때그때 다르고, 정말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요럴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소통은 이제 다양한 시각 디자인이라는 하나의 분야 안에는 다양한 직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직무냐 그러면은 광고라는 거예요. 광고. 그죠? 광고라는 거는 별거 없어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야. 고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고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뎁다 중요합니다. 가뜩이나 정체성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광고가 너무 중요해요. 네? 자, 과거에는 노동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했던 시절이 있어요. 네? 노동으로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야, 과거에는. 그러다가 노동이 뭐로 바뀌어요? 무슨 사회? 자본이죠. 이제 노동으로 돈 벌기 힘들어. 뭐로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뭐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노동 가치가 얼마야? 한 시간에 6,000원이야. 예? 근데 100만 원 빌려주고 얼마 받아? 예전에 39%니까 막 이러면 막 10,000원, 20,000원씩 받아요. 한 달에. 그러니까 돈이 훨씬 더 많이 버는 거. 그 다음에 집 사가지고 임대해줘봐. 부동산 같은 거로 해봐요. 또 주식에다가 넣어가지고 올라가봐. 그러면 돈을 훨씬 더 버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동하려고 그래, 안 해? 다 이거 하려는 거죠. 이제는 자본의 시대에서 어디로 넘어간다? 지식과 무슨 시대? 정보의 시대. 이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따라와? 자본이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의 시대라는 건 뭐냐? 그러면 아이디어의 시대. 곧 무슨 시대? 디자인의 시대. 그리고
지식 정보를 가능케 했던 건 뭐예요?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예전에는 방송국 그러면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었잖아. 근데 지금 선생님 혼자 방송하잖아. 촬영하고 뭐 혼자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름 이쪽 분야에 은근히 이렇게 알려지는 선생님은 틈새 시장을 이용한 거거든. 틈새 시장. 대중적인 어떠한 그런 그 방송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너무 부자연스러워져요. 너무 유명해지면 안 돼. 근데 디자인 쪽에서 하게 되면 디자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의 많이 알아봐요. 네. 여기 틈새 시장을 이용하는 혼자 방송도 가능하는. 예전에 막 학원도 막 월세 700만 원씩 주고 크게 했거든요. 아 진짜 내가 그때 막 내가 사장인지 이 집주인이 사장인지 몰랐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자그맣게 하면서도 그때 그만큼의 수익이 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와 지식 정보 사회를 잘 이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자본이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뭐가 중요한 시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은 돈 많이 번다니까요, 사람들이. 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전에 그 블로그나 이런 광고, 요즘에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해내는 그런 뭐 방법도 생겼고 새로운 직업은 새로운 직무라는 건 엄청 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이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돈은 처음 하는 사람이 벌어요. 그리고 돈은 그림만 잘 그린다고 돈을 뭐 컴퓨터만 잘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돈은 어떻게 해야지 버는 거야? 돈 버는 별도의 기술을 알아야 돼요. 돈 버는 방법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수입과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어떻게 하면 돼요? 비싸게 팔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물건이라는 건 어떤 서비스일 수도 있고요. 또는 선생님 같은 지식일 수도 있고요.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돈 냄새를 잘 만다는 거는 이 물건을 싸게 사서 팔 수 있는 그게 부동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서 요즘까지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질 때도 싸게 사가지고 자기가 셀프 인테리어 해가지고 비싸게 팔고 막 이런 식의 머리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돈 버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창의적인 사람들이지 남들이 하듯이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별도의 돈을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뭐 당연히 250만 원씩 주고 300만 원 주느냐 그런 경우는 없어요. 본인이 사장님이면 내가 사장님이면 그냥 정규 학교를 다니고 시키는 데 일을 하는 로봇 같은 애한테 200만 원, 300만 원 주겠어요? 안 준다니까. 그런 애들은 차라리 로봇으로 바꿔버린다니까요. 창의를 발휘해서 나한테 200만 원 주면 5배 이상 나에게 수익을 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을 쓰려고 그러지 시키는 것만 하는 건 못하고 사람을 쓰려고 하겠어. 사람을 쓰는 경우는 시키는 것만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 시대가 되면 어떻게 로봇이라는 인공지능이 다 직업을 대신하겠죠? 어떤 직업들을 다 대신하겠니? 상당히 단순하게 딱딱딱 떨어지는 직업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 직업도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사라지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차 산업혁명 시대, 1차 산업혁명. 자, 1차 산업혁명은 뭐였니? 1차 산업혁명. 자, 1차 산업 이전에는 수공업이었어요. 수공업. 뭐라고요? 한 사람이 몇 개의 물건을 만들어요? 한 개의 물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1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뭐로 생산하게 돼요? 기계로 생산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기계 한 대가 이제 몇 개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니 100개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단 말이지. 물건을. 그러니까 요 사이에 몇 명이 필요 없게 되니 99명이 필요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야? 뭐에 관련한 일을 해야 돼? 기계와 관련한 일을 해야 돼. 기계를 만들든지 기계를 관리하든지 기계를 운영하든지 기계와 관련한 일을 하든지 해야지 이 시대는 살아남고 뭐가 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이 부자가 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일반 시민인데 귀족만큼 잘 사는 사람들, 부르주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러다가 1차 산업혁명이 끝나고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잖아. 이때는 봐봐. 한 대의 기계가 몇 개를
100개를 만드는 시대가 됐죠. 그죠? 2차 산업혁명에는 어떻게 되겠니? 한 대의 컴퓨터가 몇 개의 기계? 100대의 기계를 관리하는 시대가 된 거죠. 아셨어요? 그럼 이 사이에 또 몇 명이 필요 없어지니? 99명이 필요 없어. 그럼 이 시대는 또 어떠한 관련한 일을 해야 돼? 컴퓨터와 관련한 시대 관련해서 해야 되는 거야.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때는 어떻게 되니? 자, 한 대의 컴퓨터를, 자, 한 대의 컴퓨터를 한 사람이 관리를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한 대의 컴퓨터가, 에? 아니. 자, 그러니까 한 대의 컴퓨터를 누가? 사람이 한 명이 관리하는 시대잖아. 근데 이제는 뭐야? 한 대의 컴퓨터가 100개의 컴퓨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야. 이제 어떤 시대냐? 네트워크 시대. 무슨 시대? 네트워크 시대. 모든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래? 지식 정보화 시대.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리포트 써라 그러면 어떻게 썼니? 진짜 미쳤어요 그때는. 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도서관에 가. 그 많은 책 중에 관련한 자료를 내가 그걸 언제 다 읽어봤니? 그걸 어딘지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봤어. 그럼 거기서 또 뭐 해야 돼? 또 찾아야 돼요. 그럼 그 부분이 다 읽어봐야 돼. 효율이 떨어져 안 떨어져? 게다가 또 그거 가져가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복사해야 돼요. 그거 자료 쫙 가져가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타자기로 치든지 글씨 쓰든지 틀리면 쫙 이래야 되고. 자, 어때요? 시간이 많이 낭비죠? 또 옛날 어땠니? 저 지방에 있는 대학을 안 가려 했던 이유가 뭐냐면 회사를 가려면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를 떼야 되거든. 그 과거에 부산까지 떼야 돼. 부산대학 나온 애들. 내려가서 해야 된다고. 지금은 이제 어때? 이 네트워크로 인해서. 그러한 시간들이 다 줄었잖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시간을 따져보면 엄청난 효율이 올라간 시대를 살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몰라서 그렇지. 자, 이제는 어떤 시대? 제4차 산업혁명에는 이 다양한 지식, 이 네트워크가 되면서 엄청 많은 지식들이 이제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지식들을 가지고 뭘 하는 시대? 창의하는 시대. 무슨 시대? 창의.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융합해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제 하느냐의 시대야. 이제 창의와 디자인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되는 시대. 응? 그리고 이 시대가 이게 이 창의 4차 산업혁명이 뭐냐면 이제 인터넷이 예전에는 컴퓨터가 연결해서 정보만 나누던 시대라면 이제는 IoT라 그래가지고 사물 인터넷이야. 이제 냉장고,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것들을 다 뭐로 할 수 있는 시대. 네트워크로 조절이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지. 게다가 지식 정보화 시대. 이러니까 이제는 기술 이런 거로 경쟁하는 시대인가? 야, 하이얼 같은 저 중국 제품 뭐 대륙의 실수 그러잖아. 좋아요, 품질. 그리고 왜? 걔네 중국 제품 만들 때 한국 부품 갖다 쓰거든. 브랜드의 시대야, 지금은. 그냥 사실 애플 거 삼성 거 기능과 품질로 따져보면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나요? 과거 선생님 어릴 때는 역시 미제가 최고였어요. 튼튼하고 좋았어. 하지만 지금은 물론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눈에 띄게 엄청나게 필요한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는 어떤 시대냐? 그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물 인터넷 앤드 지식 정보. 그래서 모든 것들이 거의 평준화된 시대. 다 비슷해지는 시대가 됐다고. 그럼 이 시대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차별화. 뭐야? 창의. 그다음 아이디어. 이런 거를 경쟁해야 되는 시대. 근데 우리나라는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냐? 학생들이 창의적인 교육을 못 받고 있다니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뭔지도 사실 알아? 매일 괜히 분위기만 4차 그래가지고 아씨 나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4차 산업이 뭐 이러고 있잖아. 에?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이 필요해서 안 필요해져?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 이 시대는 더욱더 사람들의 기술이 필요 없는. 공장도 이제 누가 다 해? 로봇가 다 하게 된단 말이야. 공장의 어떤 제조업도. 응? 그럼 사람들이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이러한 창의를 발휘하는 이런 직무와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절대 없어지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 없어지지 않아. 아셨어요?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이제 거의 뭐랄까요? 끝에 왔다고 봐도 돼. 우리 인간의 기술이 완전 뭐 정말로 이 기술이라는 거에 차이가 옛날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기술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런 시대야.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창의가 필요한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업이 지금 우리나라 망해 가잖아. 근데 조선업이 우리가 갖고 있는 대단한 강점이었잖아. 그러면 잘하던 거를 이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강점을 적극 다른 것과 융합하는 방식. 그러니까 창의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지? 첫 번째 뭐야? 발견은 있잖아. 모르는 새로운 걸 발견해도 괜찮고, 요즘에 이렇게 거북이 거북이들이 이렇게 수영을 잘하잖아. 자세히 보니까 등껍질이 이렇게 굴곡이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평평한 게 아니라 약간의 굴곡을 주니까 공기 저항을 덜 받고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야. 공기 저항을 덜 받으면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어때요? 올라가겠죠? 그래가지고 자동차의 어떤 그 천정을 그 약간의 굴곡을 주는 발견이야 뭐야? 기존에 평평하게 하던 걸 약간 굴곡을 주는 발견을 통해서 새로운 뭐야? 창의야 안 창의야? 창의지. 또 재발견도 창의야. 과거에 전기차가 제일 먼저 나왔었다고. 그러다가 싼 에너지인 석유로 대체하다가 요즘에 다시 뭐야? 전기차로 넘어가는 거잖아. 이 전기의 어떤 재발견. 그 다음에 발견과 함께 발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뭐예요? 융합하는 거지. 우리나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들은 없어지질 않아. 조선업이 왜 없어지겠니? 배 안 만들어 사람들? 만들지 당연히. 그럼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떤 뭔가 새로운 창의를 발휘해서 새롭게 이렇게 싼 인력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닌 그런 창의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에 맞도록, 과거에는 이제 막 기술 집약적이고 막 이런 시대는 막 열심히 노동하고 하면 되던 시절이 있었지.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게 틀린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정도 살았다는 거는 우리가 잘해왔다는 거예요. 틀렸다고 하면 안 돼. 과거의 어르신들 다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 과정이고.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야. 미친 민족이에요. 이런 희한한 민족은 없어요. 진짜로 이상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가 자랄 때 보면 다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랄 때 한꺼번에 다 해버린 거야. 뭐 근대화와 함께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통해서 뭐 현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근대화, 현대화, 민주화, 산업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게다가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초토화야, 초토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이렇게 지정만 땅땅땅땅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초토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서울 시내도 이제 사진 봐봐. 아무것도 없었다고. 게다가 36년간의 또 일제 식민지를 겪었잖아요. 이 정신도 작살 났을 거 아니야. 야, 36년이 노예 생활 해봐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똑똑하잖아. 무인도에 잡혀가지고 36년간 한번 거기서 소금 막 요즘에 막 노예하고 잡히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막 주눅 들어가지고 완전 이렇게 정신이 돌아버린다고. 정신이 망가지는 거거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 매일 맞으면서 그렇게 해봐.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완전히 정신과 모든 게 망가진 민족이 지금 전 세계 13번째로 잘 살잖아. 우리 역사 중에 제일 잘 사는 시대예요, 지금이. 안 그러나? 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 책임을 가져야 되지.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실수도 많이 했지만 이만큼 만들어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책임지고 이제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줘야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후손들이 또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야. 우리 역사가 계속 길이길이 보존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명감이 별로 없잖아.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뭐 이게 뭐지?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 어떤 역사의식이나 내 이 민족에 대한 어떤 책임감, 사명감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애들처럼 살잖아. 그 이러겠지.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저 아무것도 뭐 이렇게 저는 애 같은데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의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돼. 하여튼 소통이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아셨죠? 그 다양한 소통의 방법 중에서 광고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광고 커뮤니케이션의 뭘 해봐라, 아이디어 내봐라. 아이디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기획이라고 하는 거죠. 자,
기사 시험이나 여러분이 이제는 뭘 만들냐면 디자인 계획서라는 걸 작성할 거예요. 아셨죠? 그럼 디자인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가를 오늘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야. 자, 일단은 먼저 광고의 커뮤니케이션 기획이라는 것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전 시간에. 계획은 목표야. 목표라는 건 뭐야? 내가 뭐뭐 하려고 해. 광고를 하려고 해. 광고주가 광고하려고 해. 근데 이 광고를 어떻게 광고하면 더 효율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 네가 좀 해봐. 이렇게 맡긴 거잖아. 뭔 말인지 알아요? 그게 기획이라고. 광고에 대한 소통에 대해서 기획을 해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디자인 계획서를 왜 작성하느냐? 첫 번째, 클라이언트, 광고주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광고주한테 보여줘야 되잖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광고주가 보고. 괜찮아. 하세요. 이래야지. 이 광고 기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이 되게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 기획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왜? 귀찮기도 하지만 빨리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막 물건 사고 싶어가지고 막 대충 빨리 사버리면 어떨 가능성이 높아? 필요 이상으로 비싸게 살 가능성이 높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사기 전에 인터넷도 찾아보고 막 사람들 후기 찾아보고 막 열심히 막 뭔가 이렇게 기획을 하고 사면 어때? 실수할 가능성도 적어지고 또 좋은 제품을 싸게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그런데 막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런 과정 하기가 사실 싫어.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도 빨리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빨리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라는 게 뭐냐? 뭘 하는 거야? 뭘 안 하는 거야? 충분한 뭘 안 하는 거야? 기획을 안 한 거라고.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도 기획을 안 한다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기획을 잘 안 해요. 정체성도 없어서 자기가 기획을 안 해. 부모님이 짜주거나 선생님이 짜준 기획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20대 돼서 그때서 철 들어가지고 뭔가 열심히 지금 같은 열심을 고등학교 때 했으면 중학교 때 했으면 얼마나 대박이겠냐고. 왜 미국 놈네 빌 게이츠는 20살 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미래에 전 세계 집안마다 컴퓨터 한 대씩 들어갈 거니까 그럼 그 컴퓨터 관련한 운영 체제를 만들면 되겠네. 그것도 누구야? 빌 게이츠가 먼저 한 게 아니라 누구예요? 스티븐 잡스가 먼저 그 맥을 먼저 만들고 보고서 맨 처음부터 MS-DOS였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윈도우 체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 너무 좀 이렇게 좀 마인드가 자기 생각이 좀 강했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대중화에 실패했고 빌 게이츠는 좀 약았거든. 둘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대중화에 이제 MS 쪽이 성공한 거예요. 둘 다 대학생 때 여러분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차이가 생각의 차이라니까. 그 차이지 별건 없어요. 다 똑같아. 그 선생님은 왜 그러시네. 나도 여러분 나이 때 이런 거 가르쳐줬으면 전 되게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사실 초등학교 때도 사이다 뚜껑 열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거기서 뭘 했어야 돼? 디벨롭을 했었다면, 그런 환경이 있었거나 누가 도와줬다면 아마 했을 거야. 지금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상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진짜 옛날에 했었던 것들이에요. 다 스마트폰 관련한 거 예전에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우리 지금도 핸드폰 관련한 모의고사가 있지만 벌써 2년, 3년 전에 그때 나왔던, 그럼 우리들끼리 별의별 그때 그 핸드폰 가지고 있자. 그 당시 핸드폰은 2G 이럴 때 방수되면 어떨까요? 막 우리끼리 이걸 가지고 연결해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게임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상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한 거야. 그렇지만 그거를 디벨롭 할 수 있는 환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없었을 뿐이에요. 지금도 아이디어 꽤 많거든요, 선생님. 근데 혼자 할 수밖에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뭔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소통하는 방법도, 이 소통을 통해서도 돈 많이 벌어요. 유통도 소통이야. 중고나라에서 막 뒤지다 보면은 금매 나오는 거 있거든요. 지금 시가가 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파는 그런 제품이 잘
열심히 발표 팔다 보면 얼마나 나올 때가 있어? 80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요. 그리고 다시 뭐야? 100으로 올려. 그럼 나가요. 좀만 시간 있으면. 그럼 나는 중개를 해가지고 얼마 번 거야? 20 번 거야. 20 벌려면 얼마나 일해야 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기가 한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그 팔로워가 있잖아요. 그럼 누가 붙어? 광고해달라고 붙어요. 그럼 거기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게 없어도 하는 방법이 뭐냐? 소통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페이스북 이런 데서 광고에 대한 막 이런 거. 그러면은 광고를 올려주겠다는 사람의 그 페이스북이 있고 올리고 싶다라는 사람의 그 광고주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가운데 딱 껴가지고 얘는 3만 원에 광고를 해주겠다 그래.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 받아? 5만 원에 받아서 얘한테 어때? 3만 원 주고 중간 얼마? 2만 원 가져버리고 이런 방식으로도 벌고도 막 그래요. 지금 이렇게 번다니까? 그리고 5만 정도 되는 페이스북을 돈 주고 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뭐 한 사람들 20원씩 주고 막 그래. 그럼 그걸 주고 사면 100만 원에 사잖아. 그럼 내가 이걸 좀 키워. 5만이 되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 많이 커져요. 사람들이 많은 데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키워. 에? 그럼 얼마 팔아? 200에 팔아버리는 거지. 사야 안 사 이거? 왜냐하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장사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5만 막 10만 이렇게 키우려면 1년 2년 막 걸리거든. 그것도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차라리 어떻게 돈 주고 사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뭐야, 이것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야. 소통, 유통 막 이런 거. 하여튼 세상에는 돈 벌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숨어 있고 몰라서 그렇지. 자, 여하튼 간에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건데, 자 이제